던져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또 좀 충격적인 얘기가 며칠 전에 그 팬엠드 마이크에 보니까요 여만섭 원장님 나오셔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신학교 안에 침투한 어떤 간첩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목회자들이 이렇게 간첩 활동 플러스 간첩에게 포섭된 활동을 해왔는지 이런 걸 폭로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예, 저도 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저도 그렇죠.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예. 펜앤마이크의 이제 여만섭 원장이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이제 그 뭡니까 동성애 뭐 그다음에 그 뭐 이슬람 차별 반대 운동을 맞습니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쪽 전문에서. 그쪽 전문가고 그리고 의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쪽 활동을 했는데 자기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길래 뭐 좀 이상하다 해서 좀 찾아보니까 좀 정말 자기도 놀랬다. 근데 이제 마침 저 사건은 네. 저도 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예. 그 2015년도에 국정원이 그 총신대 출신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아시지만 총신대라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보수주의 그 신학의 아주 대명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기독교 장로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 자유주의 신학을 먼저 갖고 예. 그 다음에 그 장로교 신학교하고 그 다음에 그 총신신학교가 두 개 있는데 총신대가 같이 있는데 네네. 합동측을 대변하는 게 총신이고 예장 통합을 대변하는 게 장로의 신학교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장로의 신학교도 많이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교로 많이 넘어갔고 네네. 그래도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신학이 보루는 합동측의 총신대였는데 총신대 출신의 목회자가 그리고 총신대 중심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하면서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저도 뭐 이 사건을 좀 보고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가 왜 저에게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봤냐면 제가 그 주사파 당시에 네. 그러니까 저희 조직에서 저보고 장로의 신학교로 제가 이제 연세 신학과 출신이니까 네네. 학생 운동을 이제 끝난 시점에서 이제 어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뭐 이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보고는 그 기독교 쪽으로 침투해라. 그런데 나고 명령을 내려서 그 시점쯤에 임수경을 방북시키고 이제 도망가고 있던 시점이거든요. 네네. 북한 보내놓고 야. 그 국정원의 공안 당국의 네. 그 수사를 피해서요. 그래서 그 시점쯤에 그래서 장로교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험 보려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더만은 마침 이제 그 학내 투쟁 중이어서 이제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장로교 신학교에서 그 투쟁을 지도하는 네. 총지휘자가 우리 조직원이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갔더니 이미 조직원이 그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주사파 언더 조직의 조직으로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예. 그래서 이제 머리를 두들기면서 열심히 하라고 나와서 네네. 저는 그래서 사실상 그때 네네. 시험을 못 보고 뭐로 봤냐면은 그냥 네네. 왜 학부 때 성적으로 봤어요. 네네. 제가 학부 때 성적이 워낙 좋거든요. 예예. 왜냐면 공부를 전혀 안 했으니까 1학년 1학기 말고는 제가 학교로 가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0점대 방어율로 네네. 치다 보니까 학부 때 성적을 뽑으니까 뭐 저는 당연히 안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저는 그 네네. 신학교 못 들어갔지만 그때 제가 알았던 그리고 이제 저희 조직이 저보고 기독교 쪽 들어가라 했으니까 네. 물론 이제 제가 그 당시는 주로 통일전선 사업을 했었으니까 모든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 그 장신대 쪽에 광범위한 예. 우리 조직원들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 장신대 출신이 많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총신대 출신의 간첩이라는 조직은 정말 심상치 않은 거다. 우리나라 최후의 보루에 보수주의마저도 결국 뚫리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굉장히 그 유심히 봤던 사건이에요. 진짜로 만약에 신학교가 그렇게 어떤 공사 하나로 붉은 사상으로 물든다면 어쨌든 주류 교단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목회자들이.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교회 성도들은 사실 목회자의 지도에 따라서 그 방향성을 믿고
또 신뢰하고 그렇죠. 따라가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좌파 성향의 음. 교회들이 많이 지금 한국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때 당시 이미 그 연세대학교, 감리교 신학교 뭐 예를 들어 운동권 출신의 그 기독교 서클들은 이미 뭐 바이블 인더 코뮤니즘, 성서 속의 공산주의, 네. 와. 뭐 이런 해방 신학이 더 나갔어요. 요즘은 뭐 주체 신학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주체 신학. 네, 주체 신학 이야기. 그건 노골적으로 하는 친구들이고, 그러나 노골적이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는 상당수 네네. 우선 성경에 뭐 예를 들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음. 그리고 뭐 하나의 그 종교적 책 중에 하나로 그리고 그들의 뭡니까 그 공산 사상을 퍼뜨리는 네. 어떤 통로로 활용하려고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건 제가 보니까 네네. 이들이 전부 신앙이 없어요. 어. 예수를 안 믿잖아요. 네네. 예수를 안 믿는데 걔들이 설교를 하니까 자기도 안 믿는 걸 남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네네. 목회는 실패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네.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냐면 네. 다들 그래도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그다음에 괜찮은 대학 출신들이고 머리는 좋으니까 네네. 총회 기관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렇구나 이게. 무슨 그 뭐 책 출판하는 데나 네네. 그다음에 언론사나 그리고 그리고 또 뭐 몇 군데 있죠. 또 뭐 그다음에 연합기구에 뭐 무슨 그 뭐 교재 만드는 부서도 연구부서 네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많이 들어가서 그들의 사상을 선전한 통로로 삼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많은 부분이 오늘날 교회 그 자체가 이상해지는 데 그들이 역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서 우리가- 저도 네. 이 김성윤 그 목사 사건은 굉장히 좀 범상치 않은 사건이다. 그 먼저 화면을 조금 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여만섭 원장님이 이제 팬랜드 마이크에 나오셔서 PPT를 띄워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지금 뭐 K라고 했는데 그 김성윤 목사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북한 대남 공작 조직 225국 여기에 뭐냐면 대남 간첩 공작하는 부서입니다. 대남 가장 오래된 부서예요. 원장님 혹시 원장님도 여기 어떻게 연락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여기는 그건 이제 아니에요. 그 네네. 북한이 네네.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만 딱 찍어서 개별 접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거기에 그 저 사람이 네. 그러니까 포섭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해외에서 많이 네. 그 당시에는 뭐 중국가 열려 있을 때니까 네네. 중국에 가서 뭐 만나기도 하고 지령도 받고 뭐 그다음에 공작금도 수수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한번 구체적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뒤에 걸 한번 넘겨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화면을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띄워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당시 이게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이니까 네네.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사 결과, 재판 결과 나온 거니까요. 220 소속 공장을 만나기 위해서 2011년 네. 4월 19일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중국 항공편을 이용해서 중국 대련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뭐 얼마 안 걸리니까요. 네. 12시 5분경 중국 대련 공항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해서 공장원을 만난 것으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북한 공장을 만난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다음 장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세요. 네. 정세는 오목하고 탄압은 계속되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네네. 당시 이제 보수 정권이 잡고 있던 시기죠. 예. 언젠가요? 그러니까 2011년도니까 이명박 정권 네, 맞습니다. 시절이죠.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직 그래도 살아 있던 때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장군님과 존경하는 대장님을 굳게 믿고 저게 지금 목사가 할 얘기입니까? 위대한 장군님은 누구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은 김일성 수령과 네네. 김정일 장군을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대장은 그때 당시는 그 김정은이 승계가 아직 안 됐을 때 아니 승계는 했지만 네네. 아직 완벽하게 승계가 장악하지 됐을 않아서 때까지. 네네. 스스로 뭐 위대한 장군까지 안 가고 있을 때예요. 지금은 이미 위대한 장군 반열로 갔죠. 네네. 그래서 이제 대장님을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보세요. 네네. 이 2012년 5월 31일 날 네네. 호치민시에 있는 베트남 노트르담 성당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225국 공작원과 공소외인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 네네. 그러니까 공소외라는 것은 지금 한국이 없으니까 공소제기를 못한 사람, 그러니까 공작원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들을 만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성윤 목사가 당시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와, 참 다음 장면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글로만 읽다가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느낌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저걸 보세요. 보고한 예. 내용입니다. 북한에다가 네네. 보고 내용인데 민생, 민주, 민권, 세월호 등 하하. 현안과 대중투쟁에서 자기 역할을 하내었다. 와,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북한의 그 체제 전복 공작이 예. 사실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한번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예. 우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맨 처음에 핵심 세력을 구축한다. 핵심 인자들을 구축하고 이들이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각 그 뭡니까 그 사회 각 방면으로 진출한다. 그래서 일부는 교사로, 네네. 일부는 언론사로, 그다음에 일부는 뭐 시민단체로, 일부는 연구단체로 퍼진다. 그러니까 이 보면 퍼진 게 어디로 퍼졌습니까? 저들은 교회로 퍼진 거죠. 이야. 그다음에 계기들을 이용해서 대중투쟁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체제 파기 공작의 순서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도 그때 우리가 다 알지만 네네.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수학여행을 가다가 네네. 당시 그 세월호라는 배 그 선주가 배를 그 뭡니까 잘못 관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네. 화물을 많이 실을 욕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더 과적을 하다가 과적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밑에 평형수를 채워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배가 흔들릴 때 이걸 유지해 잡아주는 근데 평형수를 비우고 과적 싣고 그다음에 물건들을 위에 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균형을 잃으니까 평형수가 제대로 실려 있으면 배가 균형을 다시 잡을 텐데. 복원이 예. 되는데 네네. 그걸 했으니까 위에 있는 짐들이 쏠리니까 꽈당땅땅하면서 무너진 거고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세월호 사건 이후에 네네. 아직도 그것 말고 어떠한 사실도 발견된 사실이 없어요. 그때 아시지만 세월호 때 뭐 무슨 뭐 미국 잠수함이 받았느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그다음에 나무였습니다. 뭐 안기부가 공작을 했다느니 참.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안기부 조사하는 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곧바로 뭐냐면 당시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뭐 했냐 해가지고 결국 완전히 미친 여자를 만들어놨잖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7시간 동안에 정말. 그 세월호 배에 갇혀서 죽어갈 때 네네. 그때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네. 남몰래 열애했다는 동. 네. 정모라는 사람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다음에 뭐 불법 시술을 했다는 그래서 간호사 조사했잖아요. 네네. 예? 뭐 미용 시술을 했다는 미용 시술에 7시간 안 나와서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무당 푸닥거리를 그다음에 무당 했다더니. 코댔다는 동. 네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맛이 갔어요. 아유, 무당 참. 코닥거리 했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언론이 뭐 며칠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뭐 언론사 기자 출신은 며칠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뭐 어떤 그 성행위 비디오가 곧 나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다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은 뭐 아주 난리가 났었죠. 하여튼 그런데 네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아까 그 내용을 보면 세월호 투쟁에 저기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지금 북한에 보고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그 세월호 당시 사건을 보면 종교계에서 피켓과 팻말을 앞세워서 뭐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나왔던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대체 저 단체는 뭘까?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 과연 교회가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세월호 그 노란 리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마치 죽은 영혼들의 넋을 기리는 듯한 그런 예배도 드리는 걸 봤거든요. 그렇죠. 교회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실체를 알겠네요. 이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지금 김성윤 목사가 네네. 판결문에 보면 북한에 보고하기를 민주, 민권, 민생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월호 투쟁에
저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습니다라고 보고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밑에서 다 사실 누구를 개입 네. 동원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요. 교회 목회자를 동원했고 네네. 그다음에 교회 목회자의 영향력 하에 있는 성도들을. 일반 성도들을 동원했겠죠. 야, 참. 여러분 이게 진짜 실체입니다. 실체. 저희가 설마 21세기 대한민국 안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일이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그 네. 뒷변에 좀 보시죠. 네네. 뒤에. 이 전 장면 말씀이십니까? 네. 예. 그래서 진보 진영의 대중투쟁에서 자기 역할을 하나 했고 진보 중의 단결과 형식 연대 통합 이게 통일전선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디도 나왔어요. 천주교도 나오고 네네. 다른 종교단체 나와서 같이 나왔습니다. 함께 손을 저게 그 연대와 통합을 위한 길에서 최선을 저게 저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공산당 용어들을 좀 알아야 네, 저게 네. 설명이 되거든요. 아, 그다음에 조직 성원들의 확대와 지역 지도 완성의 과제를 이루는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직 성원들을 좀 더 확대하고 지역 지도부를 이제 완성시키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보세요. 폭력과 대중을 교양하고 투쟁 규제로 내세우는데 네. 이게 공산당의 역할입니다. 어, 투쟁을 통해서 대중들을 네. 자기 편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 투쟁이란 뭐예요? 세월호 같은 계기 투쟁.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예. 그것들이 대중을 선동하는 데 물꼬로 트는 역할을 지금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성윤이 했던 투쟁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네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당시에 그 뭡니까 그 미군이 네. 그 무슨 그 미군 부대에 무슨 독극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네네. 무슨 뭐 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주한미군 조사해라 말 미군 기지 뭐 예를 들면 미군에 무슨 오염됐고 심각하게 예? 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주한미군이 뭔가 문제가 많고 대한민국 땅을 오염시키고 있고 그것에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말이야 정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주장했죠. 참. 근데 그게 뭡니까? 야.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민을 이간시키는 북한 공작이거든요. 북한의 최고의 민족해방 인민민주혁명론의 제1이 원언이 뭐냐면 네. 주한미군 철수예요. 그리고 모든 투쟁을 반미 투쟁으로. 왜? 미국에 초점을 맞춰라. 왜? 네. 미국이 주한미군이 없어져야 대남혁명을 이룰 수 있거든요. 본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이룰 수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야, 설명했잖아요. 참. 그 작게 5027에 따르면 네. 만약에 북한이 그 대한민국을 침범하게 되면 그 우리 한미연합군이 90일간 방어하는 사이에 미국 본토에서 맞습니다. 네. 지상군 뭐 67만, 69만, 엄청납니다. 예, 사실. 그다음에 항공기 2,000대, 예? 그다음에 항공모함 포함해서 약 20대의 네네. 항모 전단이 200대 항모 전단이 출동해서 어디로요? 그냥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네네. 진격하도록 돼 있어요. 야.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네네.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게 최고의 국가의 목표인 나라인데 네. 북한의 최대의 적은 누구예요? 미군을 보내는 거죠. 맞습니다. 미군만 없으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 무력에다가 대한민국에 지금 숨겨져 있는 저런 사람들, 자신의 지지자들, 참. 당원들, 그러니까 공산당원들 혹은 공산당의 영향력하에 있는 사람들을 네네. 동원해서 이석기도 그 북한이 지령하니까 그 파괴 그 공작을 파괴 모의를 하다가 걸렸잖아요. 네네. 그때 무슨입니까? 그 서울 시내에 뭡니까? 그 기지국을 공격한다 그랬나요? 구체적으로 예. 만약에 북한군이 밀고 들어오면 어떤 무기고를 털고 통신사를 마비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었죠. 구체적으로 했었죠. 예, 맞습니다. 참. 그러면은 그 북한이 보기에 예. 그 대한민국 내에 저런 그 친북 세력들을 동원해서 내부 폭동을 일으키고 네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없으면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죠. 그래서 베트남이 무너졌거든요. 베트남이 무너진 게 우선 맨 처음에 그 평화협상 뭐 체결하면서 미국 내 반전 이용해서 결국은
미군이 빠졌잖아요. 베트남으로부터. 맞습니다. 빠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시작이 됐죠. 당시 군사력은 남베트남이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북한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그 뭐랍니까 월맹 네네. 공산 월맹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산 월맹은 가장 큰 무기가 있죠. 남쪽에 누구예요? 베트콩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종북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무기 빼주고 그다음에 정보 빼주고. 네네네. 그래서 우리란다 그 남베트남 군이 네. 이게 방어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그 남베트남 군은 어디로 이동한다 전부 다 새 나간 거예요. 근데 이러고 보면 말씀해 주신 거 듣다가 제가 섬뜩한 것은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최근에 공산당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적행위죠. 정말. 미국의 그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에 예정된 사람이 네. 우리가 그러려고 당신 나라에 맞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나라는 그런 맞습니다. 사실은 그 상원 외교위원장이면 외교적인 언사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 공격 안 하거든요.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사실 말하면 6.25 전쟁 당시에 네. 중국 공산당은 우리 전쟁을 일으킨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설명 안 했나요? 그 당시에 소련 스탈린 기밀 문서가 해제된 네네. 거기 문서를 보니까 어찌 됐냐면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우리가 지금 그 남로당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격해 내려가면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적과 가능합니다 보고를 해요. 네. 그래서 전쟁을 승인해 달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계속 멈추고 있더라고. 네네네. 그러다가 스탈린이 세 번째 할 때 그러면은 조건을 달아요. 지금 1949년도에 막 중국 공산당이 네. 중국 대륙을 장악했잖아요. 그 대만이 그러니까 장개석 군대가 대만으로 쫓겨가고 예. 그게 4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스탈린이 네. 김일성에게 그러면 모택동의 허가를 얻어라. 모택동이 직접 돕겠다는 허가를 얻으면 승인하겠다. 중국의 지원이 있으면 예, 승인을 그래서 하겠다. 예. 김일성이 모택동한테 가요. 그래서 협의해서 네네. 모택동 지원한답니다. 라는 확약서를 스탈린한테 보낸다고요. 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6.25 전쟁은 스탈린과 김일성과 모택동의 합작해서 이루어진 전쟁이에요. 참 공산주의자들의 연합국으로 연합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대의 아픔인 민족 우리 동포의 동란을 일으켜서 수백만을 살해시킨 그 비참했던 전쟁을 일으킨 주역이 중국 공산당인데 네네. 그 공산당을 축하한다는 것은 뭐예요? 6.25 전쟁을 동의한다는 얘기잖아. 이제 6.25 전쟁 당시에 그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5만 명이나 죽었지 5만 명이 않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얼마나 사실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공산주의로부터 이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왔던 그 젊은 청년들이 5만 명이나 대한민국 땅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의 핏값에 배반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적행위 아닙니까? 이적행위죠. 정말 물론 이제 예의적으로 국가 간에 네, 그 예.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네. 중국 건국일에 예를 들면 축하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네네. 의례적인. 네네. 근데 중국 공산당의 축하는 다릅니다. 참 너무 사실 그 공산당 축하 선언하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 외교 지금 외교부에서 우리가 그러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렸던 게 아니다. 이런 말 듣는데 더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 보죠. 네네네. 그다음에 보세요. 종교 부분은 이게 이제 지금 그 보고문인데 종교 부분에서는 선진적 대중들을 실천 위해 조직한 조직이 가장 다시 말하면 종교 부분에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진적 대중이란 네네.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 일반 대중과 선진적 대중을 구분합니다. 선진적 대중은 네.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었거나 공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을 선진적 대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산당의 조직은 네. 그 4개 층위로 나눕니다. 맨 위에 공산당 VO 뱅가드 오가니제이션이 있습니다. 네네.
그 밑에 그거는 최고의 공산당 그래서 뭐 중부 지역당 사건. 지금 김성윤 목사는 92년도 중부 지역당 사건에도 연루됐던 사람이에요. 네네. 어쨌든 지금 맨 위에 공산당이 있어요. 공산당은 소수 정예분자들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밑에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혁명주의자들 조직이 있어요. 그거를 RO라 그럽니다. 우리 RO 들어봤죠? 이석기 조직. 네네. 그게 RO입니다. 이석기는 공산당원이었어요. 이석기는 그러니까 민혁당의 당원이었죠. 네네. 그다음에 이석기 아래에 있는 조직원들은 RO죠. 그러니까 이석기는 VO고 네네. 이석기의 지도하에 있는 RO가 있던 거예요. 네네. 그 RO가 우리 통합진보당 때 이제 맞습니다. 수사로 밝혀졌잖아요. 그 RO는 혁명주의자들 조직. 그러니까 그 RO 안에서는 뭐 예를 들면 북한의 지령이 왔는데 우리 무기를 어떻게 획득하고 하잖아요. 그건 논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철저히 공산당 당원은 아니지만 네네. 당원 전 단계 사람들이니까 혁명주의자들이니까.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진짜. 선진적인 대중들로 조직된 조직이 있어요. 그게 RMO입니다. 더 밑에 단계. 그러니까 RO의 또 밑에. 그러니까 정말 지금 체계적입니다. RO의 구성원들은 다 네네. RMO에서 활동해요. 그거를 공산당 용어로 프락션한다 그럽니다. 침투한다 그래요. 조직으로. 네네. 그러니까 지금 RO들이 각각의 밑에 대중 조직들이 있어요. 네. 선진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성윤은 그러니까 뭐라고 보고하냐면 네. 자기 밑에 선진적 대중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RMO예요. 네네. RMO란 아까 제가 말했지만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으로 무장하거나 혹은 네. 주체 사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산당의 조직 명칭으로는 RMO, Revolutionary Mass Organiz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혁명적, 네네. 그러니까 대중 조직. 그래서 그러니까 저 선진적 대중들. 네네. 그게 뭐 지금 당시에 보면 뭐 무슨 뭐 평화와 무슨 목사단인가 무슨 그 조직이 있더라고요. 네네. 잠깐만요. 그게 그러면 진짜 이러한 조직들을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내부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네, 그럼 한두 기독교 가지가 평화 아니라는 행동 거 목자단이라고 있었어요. 야. 기독교 평화 행동 목자단. 그러면 그때 이 사건이 다 드러났던 사건들입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거 이게 지금 네네. 2015년도 11월 26일자 네네. 동아일보 보도거든요. 와, 참. 그러니까 이제 저게 지금 그 후에 이제 재판을 통해 밝혀진 거지만 네네. 저게 이제 그 기독교 평화 행동 목자단. 그래서 이들 평화 행동이 했던 것들 내용이 뭐냐면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발효했다. 탄저균 얘기가 이때 있었죠. 나왔던 겁니까? 와, 참. 사실은 그 뒤에 확인된 게 하나도 없죠. 네네, 없습니다. 그런데 탄저균을 반입했다 해서 당시 뭐 난리가 났었죠. 네네. 이들이 농성하고 난리를 났었어요. 피켓팅하고 이게 거짓 농성 아닙니까? 거짓 거짓 농성. 농성이죠. 그 목적이 뭡니까? 참. 미국과 대한민국을 주한미군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죠. 그럼 그 RMO 조직 같은 경우에는 RMO 조직이죠. 선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거짓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동참을 하는 겁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거짓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의미가 왜냐하면 없다. 그 자신들을 모든 것을 혁명 활동에 복속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목적인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네네. 거짓이든 무엇이든 중요하지 가능하죠. 않군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가능하고. 참.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장님도 나오셔서 방송을 하면서 알리고 계신 거 알리고 아니겠습니까? 있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은 국민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지금 저 사건이 있었는데 예, 아직 예. 지금 기독교에 침투한 사건인데 네네. 우리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깜빡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뒤에 보시죠. 네네. 다음 장면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만 지금 이야기했는데도 조직이 상당합니다. 지금. 그렇죠. 네. 보세요. 여기에 보면 선진적인 대중들이 실시한 조직을 성과고 20명의 실천적 기독교 목사들이 선도적인 투쟁에 나서게 하고 이들을 나중에 어디로 반전 뭐 평화 투쟁이죠. 네네. 민생
그 노동자를 뭐 하는 투쟁에 앞장 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밑에 종교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예, 있는데, 뒤에 보세요. 네네. 그 종교 부분에서 상반기에 연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업했고 밑에 네. 1년여 동안 총책은 김성현 목사예요. 자기 교단 측인 자기 교단이 왜요? 총신대교대죠. 인터넷 신문을 시작해 현재 상당한 성과를 자리 잡고 있어. 특히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양은 뭘 교양하는 거죠? 반미 반전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야. 선전의 통로가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신문 지금 그 후에 지금 그 김성희 목사 하고 있는 게 그 합동 타임즈란 그 신문이죠. 네네. 그걸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선전을 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정보 수집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그 김성윤 목사라는 사람은 실제 만난 적도 있으신가요? 저는 뭐 만난 적은 없어요. 저 때는 이미 저는 전향에서 나온 상태예요. 아, 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네. 이 PC방에서 이메일로 사용했고 그 명령대학교가 총신대학교예요. 네네네. 제일 정확한 로비에 있는 공룡 PC에서 네. 이 옮겨 다니면서 아. 그래서 북한에 그 보고문을 작성하고 보고를 그 인터넷 통해서 중국 쪽으로 네네. 올렸다는 거죠. 예? 그런 게 다 지금 조사 과정 중에 예.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판결문이 지금 나온 거니까요. 네, 여러분 보고 계신 이게 판결문에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또 여기 또 사진도 좀 몇 개가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김성윤 예. 대한민국에 침투한 총신대 간첩들 해가지고 올라온 내용인데 저게 네. 그 염한섭 원장이 네. 소개한 겁니다. 총신대 신대원 졸업했고 합동투데이 대표네요. 합동투데이. 네. 합동타임즈가 아니네. 합동 투데이. 그러니까 합동이라는 게 예를 들면 합동교단 측에 네네. 소식 전하는. 아까 그 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 거기에 보면 네.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 선전의 통로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요건 또 CBS에 나왔던 2015년도. 네 출처. 저게 이제 그 재판 받기 전이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재판 받기 전에 예, 예. 김성윤 목사. 근데 이것도 포교 활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게 무슨 포기 활동입니까? 그럼 옷 입고 있는 거 보세요. 네네. 저 옆에 전부 이상한 복장 입고 있잖아요. 예? 무슨 뭐 개량 한복이라 그래요? 네, 이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다음 그 뒤에 보세요. 네네. 뒤에 그 구체적인 하나 있습니다. 네. 뭐 예당 합성 목회자와 총신대 졸업생 50여 명이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에 저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네네. 그래서 세월호가 당시 그러니까 정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죠. 세월호가 사실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 역할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참, 그 아이들의 죽음을 앞세워서 네. 국민들을 제대로 선동을 했죠.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아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뭐 폭파했다, 뭐 침몰시켰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뭐 그다음에 곧바로 나중에 박근혜 7시간 동안 뭐 했냐.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저렇게 촛불 들고 나왔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는 또 이런 걸 더 이상 정치화 시키지 말아라 하는 유가족들이 있었고 되려 이걸 조금 안타깝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유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사실인데. 근데 이제 그 목소들이 다 묵혀졌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네네. 가장 큰 문제는 그 후에 우리가 보면 네네. 아시지만 그 합동 측이 뭔가 예. 이상하다. 네네. 얼마 전에 이상원 교수인가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반대 올렸다가 예예. 뭐 처벌당했죠. 뭐 네네 무슨- 맞습니다. 예, 그랬다가 그 다시 교수직에서 복직을 했-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을 합동해서 아니 그러니까 동성애는 지금 성경에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걸 그냥 이야기했을 뿐인데 네. 그게 어떻게 신학교에서 잘못됐다라고 교수직에서 자르니 많이 뭐 이런 얘기 더군다나 우리나라 네. 최고의 보수 교단에서. 참 그러니까 저런 공작들이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밑에서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기에 그 김성윤 목사 보고에 따르면은 네. 선진적인 조직을 만들었고 그 중에 약 한 20여 명의 아주 핵심적인 목사들이 반미 반전 투쟁으로 나서고 있다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1915년도인데, 예. 그러니까 저게 15년도니까 발각된 게 지금은 네네. 이제 6년이 지났어요. 정말 참 신학교에도 이런데 진짜 각계 각층 각 분야에 지금 침투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군대로 따지면 그 세대들이 어느 정도 계급까지 이렇게 침투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네네. 나이를 예. 대학 그 시기를 한번 따져본다면 뭐 지금 예를 들면 그 법원에 들어간 친구들은 이제 부장판사들이 돼 있을 거고요. 예. 왜냐하면 그 이미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올라가잖아요. 예예예. 그 다음에 뭐 언론사에 들어간 친구들은 이미 부장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중추들 이제 이미 40대, 50대들이 돼 있기 때문에 예예.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리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참 그러기에 사실 몇 차례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들도 수십 년 동안 공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것처럼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파 진영에서도 사실 인재들을 양성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성하고 지원하는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그래서 1964년도에 베리 골드워터가 총선에 패배하고 예. 70년도부터 그 리더십 인스티튜트라는 그 양성소를 만들어요. 젊은 인재들을 젊은 이제 인재들. 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네네. 그러니까 YAF라는 조직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 아메리칸 페더레이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젊은 미국인들을 연합 조직을 만들어서 각 대학을 만들고 그들 훈련시킨 조직을 만들어서 그래서 80년도 레이건이 당선되는 겁니다. 보수지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 한탄할 게 아니라 예.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와. 참.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네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음. 안 그러면 자녀들 있는 사람은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내 자녀부터 내 교회부터 그리고 또 헌금인 사람 헌금으로 네네네. 또 지금 대국본 같은 그런 조직에 맞습니다. 우리가 가입해서 거기서 연합으로 뭉쳐서 활동해야 힘이 납니다.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매달 5만 원씩 그냥 다 돈이 떼에 있어서 모여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이제 노동 3권에서 그러니까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조합이 되면 조합이 이제 노동 조합원이 되면 자동으로 네네.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정말 무시 못할 힘과 원동력이 5만에 100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500억 정도 되죠. 500억입니다. 1년에 5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매달 아닙니까? 매달이요. 매달 매달. 500억씩.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가 지금 그러니까 예. 전체로 목표는 1,000만으로 하고 네. 핵심 간부를 한 100만 정도가 우리의 대국본 앱에 가입하면 네네. 여기서 우리는 뉴스도 확산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조직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필요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정당도 만들고 네네. 필요한 후보도 지원해주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꿔야지. 맞습니다. 그냥 땅을 치고 한탄한다고 물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생각해요. 네네. 기도하면서 우리는 활동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 100만들이 우리가 모인다면 네. 우리 그 청교도 그 신학원 같은 조직을 또 뭐 그 기독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대학교 무슨 훈련원 같은 걸 만들어서 미국의 리더십 인스티튜트 같은 걸 만들어서 네네네. 조직 어떻게 만들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조직 만들면 성명서도 써야 되고 무슨 뭐 우리 조직에 가입해달라 요청서도 써야 되잖아. 그런 거 네네. 쓰는 훈련도 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언론사에 자료도 배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언론사에 자료 어떻게 만드는지, 예? 기자회견문 어떻게 만드는지, 보도자료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 미국 다 가르쳐요. 대학생들한테. 네네. 우리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원장님. 그래서 지금 100만 명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을 지금 적화시켰거든요. 그 우리도 지금 100만 명 대항 조직, 핵심 100만 명, 그 다음에 우리의 전체 옹호하는 사람 1000만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참 여러분, 그래서 대국본 앱이 그만큼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한 분이 또 10명 또 100분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 전파해 주셔서 이 대국본 앱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지키는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한미 연합훈련을 좀 연기하자라는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이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죠.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맹 그 국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동맹국 정부와 정부끼리는 서로 입장을 이제 밑에서 조율을 합니다.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네네네. 실무자들끼리 조율을 해요. 그리고 발표되는 내용은 서로 연합되는 내용만 나옵니다. 간단하게. 근데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거 한번 띄워보시죠. 네네.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드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지금 화면에 띄었는데 지금 그 오늘자 신문이거든요. 예. 이게 8월로 예정된 금년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한다는 주장이 지금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하고 네. 그다음에 그 지금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된 누구죠? 정의용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네. 뭔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고 도발적인 한미연합 훈련을 도발적이라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도전적이고 뭔가 그 평화를 해친다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게 그 국방부에서 여기서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그 네네. 내용을 보면 도발적이지 않다. 맞습니다. 여기. 군사 훈련의 필요성을 실시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금 그 우선 한미 연합 훈련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북한은 계속적으로 선전하기는 네. 그 한반도의 예를 들면 그 긴장은 그 미국군과 주한의 네. 군사적 도발이나 연합 훈련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됐다 그런가요? 아니죠. 그동안은 사실은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도발 때문에요.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연평대 포격했고 정말. 그리고 또 평화롭게 저기 보면 금강산에 관광 갔던 네네네. 우리 박왕자 씨를 살해했고, 피격을 했고 예. 천안함 그다음에 폭침을 하고. 천안함 폭침했고, 네. 또 핵 계속 개발로 실험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죠, 사실. 당시 그 뭡니까 그 한미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 회담 때 네네. 북측 대표가 뭐라 했어요? 서울 여기서 멀지 않다. 불받아 될 거라고 직접 협박했잖아요. 불바다 얘기까지 꺼냈었죠. 그런데 북한은 지속적으로 네네. 미국과 대한민국이 공세적이어서 지금 자기들이 무장한다고 주장이 거짓 주장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의 네네. 국방장관과 아니 그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부 장관과 그리고 네, 외교부 장관 내정자 이 정의용은 사실은 그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그 뭡니까 그 안보 수석 있잖아요. 네네. 안보실장이 저런 입장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거예요. 이적 행위죠.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게 이적 행위라고. 네네. 동맹이라고 하면 아시지만 동맹이란 네. 적을 공유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미 동맹에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은 한반도에서 외국군이 침략이 있을 경우 예.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방어한다라는 게 첫 번째 있어요. 네네. 다시 말하면 적을
우리가 공유하는 게 동맹이에요. 같은 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또 동맹이라고 동맹이라고 하는 하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적이 누구예요?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이죠. 네네. 우리는 지금 북한을 적이라 부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평화 이 얘기만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9.19 군사회담을 했지만 네. 결국 북한이 그걸 다 폐기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개성 네네. 그 뭡니까 우리 보라는 듯이 연락사무소까지 개성 연락사무소 네. 폭발을 우리 지금 700 몇십억에 들어 우리 세금으로 만든 것을 자기 물건도 아닌데 예.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폭파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여전히 북한 입장에서 평화를 위해서라면 이야. 평화 가장 좋은 방법 있죠. 뭔가요? 사실 적들이 나를 약하게 보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들도록 하면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을. 근데 그건 그 다음이고 가장 네네. 좋은 방법은 평화 전쟁 안 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항복하면 돼요. 네. 자유민주주의 포기하고 아. 신앙 포기하고 내 재산 사유재산 포기하고 예. 공산주의 나라처럼 국가가 배급해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김정은을 위대한 수령이라고 부르면 돼요. 여러분 그거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승만이 만든 이 위대한 나라가 절대로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게 평화입니까? 굴복이고 항복이지. 근데 저들은 지금 평화라는 명목으로 우리 국민들하고 자꾸 항복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세요. 국방부의 군사적 준비가 최우선이고 그 준비 태세를 하려면 우리가 지금 방어하려면은 북한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왔잖아요. 방어하려면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하자는데 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통일부 장관과 장관과, 외교부 장관 네. 내정자가 예. 저런 발언한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는 걸 알면서도 뽑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것 가지고도 재판도 받으셨는데 간첩인 것 같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간첩인 것 같다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행보를 보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예. 이제 간첩 같다는 얘기인데 공산주의자들은 그 두 가지로 행동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시기, 네네. 그러니까 혁명의 그 소련이 그러니까 그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기 직전에 에서 그 결정적 시기 때는 레닌이 직접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고 혁명을 맨 선두에 지휘합니다. 그때 자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 전까지는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체제를 지키기 위한 측으로부터 자기 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조직도 숨기고 말도 숨겨요. 그래서 결정적 시기와 준비 시기로 나누거든요. 준비 시기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알까요? 자기는 민주주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민주주의자인데. 알지만 민주주의 그래 당신 민주주의인데 어떤 민주주의냐 물으면 네네. 우리가 교섭적으로 묻지 않으면 그래도 뭐 민주주의라고 그럼 어떤 민주주의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우리가 민주주의 하는 데 대해서 당신들은 뭐 했냐고 또 말을 비껴가고 도망다니죠. 청문회 때 늘 그렇게 예, 얘기를 자신을 하죠. 네네.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고 하거나 그다음에 공산주의 행적을 추종한다거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정책을 뭐 예를 들면 승인한다거나 네네. 뭐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간첩이라고 간첩과 당연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은 결정적 시기까지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 그런데 지금 이인영 장관은 지속적으로 그 전에 정권을 잡기 전에 뭘 했냐면 국가보안법 네. 철폐해야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그 제가 여기서 한번 강의한 적 있지만 북한의 대남 혁명론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에 보면 제1번 반파쇼 민주투쟁 부분에 제1번이 뭐냐 국가보안법 철폐예요.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그 다음에 2번이 공안 통치기구 해체거든요. 네네. 이 정부 들어서 뭐 했으면 국가보안법 무력화시켰고 그 다음에 공안 통치기구라는 게
공산주의자들을 막는 조직이에요. 그게 뭐가 있으면 국정원이 있고 네네. 국정원 지금 그 공안 기구 없애버렸잖아요. 네네. 아예 그 국정원이 사실상 간첩을 막는 최일선에 그리고 조직도 있고 사람들 가장 노하우도 많은데요. 네네. 정보 공작도 하는 데니까. 근데 거기에 아예 간첩 잡는 부서를 없애버렸잖아요. 다 무력화시켜놨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기무사도 그렇고. 기무사 네. 해체시켜버린 이상한 조직 만들었죠. 네네. 이게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북한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서 왜 유독 북한의 혁명론이 있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민주연립정부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예. 네? 파쇼 체제 해체. 네.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처럼 그 수순으로 그대로 밟아가고 있어서 놀랍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이란 명의로 진행된 예, 게 그 북한의 혁명론에 보면 그 민주연립정부의 기능 중에 네. 민주연립정부가 공산적화정부 되기 바로 혁명 바로 직전 정부를 말하는데 그 정부의 기능 중에 하나가 파쇼 체제를 해체하라, 계획하라. 그 파쇼 체제란 정치적으로는 보수 정치 인사들을 말하고 네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약 150명이 구속됐잖아요. 전직 대통령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재벌 해체를 말한다. 두 개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참. 그래서 지금 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네네. 지금 하나같이 하는 일들을 꼭 저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정부를 맡겼을 때 물론 41% 지지만 정부를 맡겼을 때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라고 맡긴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게 정당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합법의 모양을 하더라도 네네.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면 그러니까 그 정당성 네네. 우리 헌법의 정신을 말하는 한미동맹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세 가지 틀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그 뭡니까? 그 뭐 기독교의 공로는 뭐 종교적인 거니까 이 틀을 어긋나면 네네네. 우리는 그 시민의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부에 네. 위임을 하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뭐 그래서 대통령 5년에 한 번씩 네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국구 위임 기관은 대통령이죠. 네네. 그다음에 지역적 위임 기구가 있죠. 뭐 그 국회의원들이죠. 네네.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씩 뽑잖아요. 네네. 그들을 뽑는 건 어디에 맹세합니까? 헌법에 맹세하죠. 다시 말하면 헌법의 범위 안에서 맞습니다. 위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그 아직 네. 그 실체들을 잘 모르고 음. 일반적으로 그 국민들은 대부분 다 바쁩니다. 먹고 살아야 돼. 네네. 참. 사실은 그 자기 가족의 삶을 책임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밤 늦게까지 일해야 그 가족들을 또 돌볼 수가 있기 가족들을 때문에요. 돌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막 그 결혼하거나 아이들을 중고등학교에 보내는 가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네. 돌아볼 겨를도 없죠. 그리고 사실. 네. 어머니들은 어떻게 되면 애들 학교 보내기 바쁩니다. 네. 아침에 깨워서 학교 보내고 그다음 데려오면 또 청소 애들 잘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인 남자는 열심히 나가서 상사들 눈치 보가면서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좀 어렵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을 탓하기보다 그들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들은 다른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나 혹은 먼저 안 사람들들이 네네. 역할을 해야 돼요. 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바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대국본 앱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파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요 내용을 알려주자. 그리고 필요하면 뭐 토론을 통해서나 네네.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공중의 광장이나 시청 앞 이런 데서도 뭐 피켓팅 같은 거 알릴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닫는 사람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사회라는 게 열심히 일하지 않고 누가 월급 줍니까? 맞습니다. 참 그래서 그들을 탓해서는 안 돼요. 대신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역할을 해줘야 역할을 됩니다.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 역할을 대중을 탓하기보다는 네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자리에 나도 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예. 내 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에서부터 나는 이것을 전파해 나가자. 그런 자세가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네네. 책임을 나에게 돌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동 원장님 모시고 더 사실 들을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배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모시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목사님과 바쁜 일정을 계속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틈틈이 이와 관련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더 라이브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또 이동 원장님 모시고 다음 주 토요일에 저는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다음 주 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